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물러나고 후임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같이 했던 김외숙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조현옥 수석 교체 배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조라인으로 불렸죠.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야권에서는 계속 사퇴를 요구해왔는데요. 이번에 조국 수석은 다시 유임됐고 조현옥 인사수석만 교체됐습니다. 조현옥 수석이 후임 수석을 직접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례적이었죠. 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유감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와대 인사수석이 된 김외숙 변호사는 현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법무법인 부산 함께 했던 변호사입니다. 인연도 인연이지만 신임이 각별할 것 같습니다. 정당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임 인사다라고 좋게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전문 코드 인사에 불과하다라고 악평을 했고 민주평화당은 조국 수석도 이번에 교체했어야 한다라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현재 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인사수석은 여성, 아동 등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며 차별적인 법령 개선 등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국정과제 법제화의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 인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임 인사수석의 말까지 들어봤는데요. 김영주 의원, 이번에 인사수석을 교체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정적으로 인사 라인을 구축한다든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작하자마자 인사하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물러나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스스로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야당의 지적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누적됐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말하자면 조국 수석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좀 케미가 있는 새로운 인사수석의 영입, 분위기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저는 조현옥 수석이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초기에 완전히 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 고생한 만큼의 어떤 높은 평가를 못 받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말하자면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금까지 인사 분위기와 좀 다른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가령 그 전에 내가 왜 인수위 이야기를 하냐면 인수위 때는 미리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사가 시작됐는데 인사수석이 있었지만 이 정부는 각 수석실이 벌써 인사를 자기네들이 추천하면서 올리는 걸 지압하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좀 그러한 그동안의 여야가 지적해왔던 인사 시스템의 미비라든지 과정의 부실들을 좀 뜯어고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동안 이제 인사 참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책성 경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대통령께서 이것을 문책성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 뭐 여성의 문제라든지 균형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통령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일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간에 어떤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생각하실 때 그런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체크당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긴 어떻게 보면 문책성 경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임 인사수석을 조현욱 전 인사수석한테 발표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김영주 의원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과 전혀 다르게 예. 이제까지의 인사 방식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이번에 인사수석으로 발탁되신 분이 이전에 공직 경력이 없으셨던 없으셨다가 법제처장으로 가셨는데 지금 인사수석으로 오신 거란 예. 말이에요. 김현숙 씨가. 근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주니어 변호사죠. 예. 그러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추천되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번도 비록 차관급 인사지만 이번 그 차관급 인사가 나오면서 비서관 인사가 나오면서 언론에 일제히 나왔던 게 뭐냐? 또 회전문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인데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그 앞에 네 자가 붙어가지고 또 네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또 인권법 연구에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로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법무비서관으로 오고 또 그 사람이 법제처장으로 가고 이게 이번 인사입니다. 마지막 이 조현옥 씨가 있을 때까지의 마지막 인사예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럼 진짜 인사 실패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이 아주 일정한 인사 경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의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번 인사도 그렇다고 과연 누가 평가를 할까요? 그러면 최소한 인사수석이 복수로 올라갈 때 제대로 보내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이 그거를 검증할 때 제대로 검증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인사가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앞으로 이 정부는 계속 인사 참사가 나겠구나.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 얘기가 여기 자막에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저분 정치학 박사 출신이시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심력 끼쳐서 유감이라고 얘기해요. 유감은 누가 유감이에요? 국민이 유감이죠. 유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이 참.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사 실패했는가 하는 전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특별대담회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비록 청문회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들어와서 일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강경화 장관 일을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권익기관장. 예. 하도 그냥 박하게 말씀하셔갖고 순간 제가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두 전직 의원님들이 조현우 수석에 대한 평가성 평론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의 이번 인사수석 교체를 조금 평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김혜숙 신임 수석은 아무래도 이제 법제처장으로 국무회의에 2년간 참석을 했던 국무위원 출신이고요. 지난 2년여간 국민 여론에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아주 현장에서 생생하게 학습했던 학습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인권 변호사 활동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제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이제 비판성 지적도 있습니다만 언론이 평가한 것을 보면 대통령과 국무회의장에서 남녀 평등 정책을 놓고 대통령 의견에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끝내 지켰던 소신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국민과의 그 대담에서 밝혔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뭐 과거 낙마자를 보면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밝혀서 종교적 소신 문제로 낙마하신 분도 있고 집이 세 채라는 이유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반성을 제도 개선으로 해야 이후 정부에도 성과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혜숙 인사수석의 등용으로 기존의 문제로 지적됐던 인사청문회 제도 또 인사검증의 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여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제도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을 뽑는 그런 청와대 인사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조조 라인을 모두 좀 교체를 할 걸로 좀 봤었는데 예. 결국 조조 라인을 모두 교체하지 못하고 절반만 조현옥 인사수석만 교체를 했는데요. 조조 라인을 다 교체할 것으로 봤다는 말씀은 지난번 대통령 대담 때 조국 수석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시켜야 근데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지 야당하고 않았습니까?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쇄신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나도 쇄신을 하는데 너희도 좀 바뀌어라. 이런 카드를 던질 걸로 좀 예상도 됐었는데 결국 조조 라인 중에 절반만 교체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별로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냐. 제가 이 판넬에 옛날에 그 90년대 중반에 예. 김웅용 감독님이 무적 해태 타이거스를 이끌면서 그 선동열 선수도 일본으로 가고 이종범 선수도 일본으로 갔을 때 그 예. 외로움을 표현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결국에는 모두 가면 외로워서 안 된다. 결국 조국은 남아라. 그리고 조현옥이 갔으니까 결국 내가 그냥 아주 동지였던 김혜숙을 또 이 자리에 앉히겠다. 결국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우리 권혁기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뒤통수만 보는 자리입니다. 5년 동안. 떠나가는 사람들 계속 뒤통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 뒤통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동고동락했던 너는 가는구나. 나는 왜 남느냐. 뭐 이런 그 아련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넓은 인사풀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사람들만 회전문 인사를 계속하신다면 결국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하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만과 아집에 빠지게 될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빠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식구끼리 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은 뒤통수만 보는 자리 아주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